오늘의 선택입니다. 30년 함께 산 아내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퇴직 후 3개월 9,800만 원 퇴직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국이 식었네 한마디가 30년 부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노후 준비 없이 퇴직한 68세 남성의 충격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찔렀습니다. 퇴직 축하 화환 냄새가 아니라 썩어가는 꽃 냄새였어요. 3일째 아무도 치우지 않은 화환들. 30년을 바친 회사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10초, 20초, 1분이 지나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군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 집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저녁 식탁, 국그릇을 들어 올렸는데 미지근했습니다. 국이 식었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명숙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 3끼, 1만 번을 끓여줬어요. 딱 한 번, 단 한 번 식은 국에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죠. 평생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고작 국 타령?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눈에서 뭔가 꺼지는 게 보였어요. 30년 부부의 불이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항상 5시 30분에 일어나던 명숙이 안 보였습니다. 부엌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죠. 반찬통 8개가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담가놓은 김치도 그대로. 침실로 갔더니 명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왜 안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목소리가 나왔죠. 이제부터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우리 집 식모하세요. 식모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제 아내 입에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죠. 퇴직금 9,800만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명숙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봤자 월 152만 원,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건강보험료 18만 원, 통신비 12만 원. 빠져나가는 돈만 계산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명숙이 없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평생 돈만 벌었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고 살았더군요. 새벽 4시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또 아침이 왔습니다. 부엌에 섰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계란 하나 제대로 못 깨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밥 한 끼 직접 해먹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겨우 라면을 끓였는데 물 조절 실패로 국물이 넘쳐버렸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됐어요. 걸레로 딱 끓였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면서요. 여보, 걸레 어디 있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죠. 명숙은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6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몰래 다가가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여행사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3개월짜리 유럽 패키지 있나요? 3개월이요? 유럽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산이요?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요? 우리 퇴직금이 겨우 9,800만 원인데 그걸 여행에 쓴다고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딸 지영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 분위기를 보자마자 알았나 봐요. 엄마 아빠 또 싸우셨어요.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엄마 아빠랑 안 살 거예요. 혼자 사세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엄마가 평생 희생하며 사는 거 봤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요양원 들어가실 돈이나 모아두세요. 요양원이요? 제가 요양원에 간다고요? 아빠 친구 박 아저씨 아세요? 작년에 요양원 들어갔대요. 월 250만 원씩 나간대요. 돈 없으면 쫓겨난대요. 지영이가 쏘아붙였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빈곤율 OECD 1위 대한민국. 화면엔 폐지 줍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하루 7시간 일해서 10,000원 정도 법니다. 인터뷰 소리가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명숙이 놀라 거실로 뛰어왔죠. 왜 이래요? 저게 우리 미래야. 저렇게 살고 싶어?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미래지. 내 미래는 아니에요.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주방에 혼자 섰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어요.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명숙이 30년간 써온 가계부 펼쳐봤죠. 1995년 1월 1일 쌀 10kg 18,000원, 김치 재료 3펌 5,000원, 애들 학원비 405,000원, 남편 술값 120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5년 1월까지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68세까지 남편 뒷바라지. 이제 내 인생 시작. 남은 20년은 나를 위해. 가계부를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방에서 신음소리가 났어요. 뛰어갔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구급차가 왔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화병입니다. 오래 참으셨네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자칫하면 뇌출혈 올 뻔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귓속말로 알려줬죠. 환자분 말씀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병실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복도 벤치 새벽 3시. 명숙이 퇴원 수속하더니 짐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친구 집이요.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미쳤어? 지금 몸 상태로? 명숙이 돌아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30년 참았어요. 이제 1초도 못 참아요. 당신이랑 하루 더 살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병원비 250만 원은 당신 카드로 긁혔으니까 갚으세요.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멀어지는 걸 보며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건 250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 카드 한도는 이미 터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가 무서웠어요. 불을 켰죠. 거실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명숙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어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절반 4,900만 원 내 통장으로 보내세요. 안 보내면 법원 갑니다. 재산 분할 소송 걸면 당신 더 손해예요. 아파트 반값 2억 5천도 낼 거니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900만 원 플러스 2억 5천만 원 equals 2억 9,900만 원. 남는 건 퇴직금 4,900만 원과 빚 800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아빠 좀 도와줘.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었죠.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평생 엄마한테 한 짓 다 알아요. 엄마 일기장 읽어봤어요. 2001년 5월 3일 남편이 또 술 먹고 와서 밥이 짜다고 소리쳤다. 애들 앞에서. 20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남편은 회식. 혼자 케이크 먹으며 울었다. 30년치 일기예요, 아빠. 30년 동안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거리가 다 적혀 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들이 나왔죠. 국민은행 잔액 127만 원, 신한은행 83만 원,
우체국 55만 원, 전부 합쳐도 265만 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습니다. 미납금 합계 847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냈어요. 20년 전 가족여행 사진. 웃고 있는 명숙과 어린 지영이. 액자를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쳤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컵라면을 샀죠. 2,500원.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거부됐어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째려봤어요.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 1,200원. 라면을 다시 선반에 올렸죠. 삼각김밥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1,500원짜리.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철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올겨울은 어떻게 날까요? 난방비는 어떻게 내죠? 혼자서요? 편지를 썼습니다. 볼펜이 떨렸어요. 명수가 미안해. 이제야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30년 동안 고생시켰어. 나 혼자 벌었다고 잘난 척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밥할게. 설거지도 할게. 빨래도 할게. 제발. 편지를 쓰다 말고 구겨버렸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변할 수 없어요. 6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구겨진 편지를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명숙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우편으로요.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죠. 진호씨, 30년간 고생했어요. 이제 각자 남은 인생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다음 주 법원에서 봅시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겁니다. 참, 당신 건강검진 결과 서류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당뇨 수치 위험하다던데 혼자 잘 관리하세요. 이제 내가 챙겨줄 일 없으니까.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호 씨라고 했어요. 여보도 아니고 68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 앞 2025년 3월 12일 오전 10시. 하얀 건물이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3층 가정법원. 명숙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었거든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혼인, 재산 분할 50% 인정, 퇴직금 4,900만 원, 아파트 가치의 50%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명숙이 말했죠. 수고하셨어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법원을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도예교실 전단지가 바람에 날아와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시니어 도예교실 월 15만 원. 15만 원. 지금 제게 15만 원이 어디 있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폐지를 모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폐지값이 얼마예요? 물었죠. 케오지당 100원이요. 하루 7시간 일하면 10,000원 정도 되지.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국민연금 120만 원 합쳐 1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죠? 저녁 편의점 도시락을 샀습니다. 5,500원. 할인 시간대 30% 세일 제품 3,850원.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1인 가구 노인 자살률 증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던지지 않았어요. 조용히 껐습니다. 창밖을 봤죠.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저도 한때는 저랬는데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68세 이혼남, 자산 265만 원, 빚 847만 원. 이게 제 인생의 결산입니다.